방송대학 TV. 귀신의 고칼 노릇은 당해봤어도, 귀신 씻나라 까먹는 소리는 들어봤어도 절대 귀신은 본 적이 없다고? 그렇다면 정말 귀신은 없는 걸까, 있는 걸까? 오늘은 한 번 태어나 두 번 사는 자, 그 존재의 유무만으로도 오싹하고 소름 끼치는 귀신 이야기다. 그래서 이런 책을 골랐습니다. 조선의 선비, 귀신과 통하다. 네. 제가 읽어봤더니 책은 납약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책은 납약물이 아니고, 제목에 귀신이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이 책을 남양 특집 선정한 제작진의 얄팍함에 일단 항의하면서. 저희 보고 알아서 이제 남양물로 만들어 달라는 얘기겠죠, 뭐. 네. 책이 무섭진 않으셨죠? 네. 전혀. 네. 이거 등골이 선호를 해야 되는데 네. 뒷골이 좀 땡기는, 끝까지 읽으려면 등골은 선호를 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귀신입니다. 귀신. 네. 그렇다면 이 책이 귀신에 관한 내용이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더군다나 조선, 선비, 귀신 굉장히 서로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 왜 이런 제목이 나왔고 어떤 내용인지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귀신 이야기가 오늘 주제니까 그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두 분은 귀신을 믿으십니까? 저는 귀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뭐 그냥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뭐 이렇게 근데 제가 옛날에 그 부산에 살 때 풍물 했는데 그 제가 모시던 그 춤추시던 선생님하고 저 풍물 치시는 선생님 두 분 다 내림굿을 받은 무당이셨어요. 거기 밤새 이제 같이 굿한 적이. 그걸 자꾸 보다 보니까 귀신이 있다는 걸 믿게 됐다는 그런 짠한 스토리인가요? 그런 건 아닌데. 교수님은 귀신을 믿거나 보셨거나 아니면은 귀신 얘기에 나오는 귀신 얘기들을 다 믿는 거는 아니지만 귀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두 분 있어요. 다 그렇군요. 저는 귀신도 믿지 않고 종교도 없고 저는 완전히 꼼꼼한 무신론자입니다. 네. 네. 메마른 인생.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책이 물론 뭐 그 무서워라고 쓴 책은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귀신 이야기들이 와닿거나 재밌거나 궁금하거나 별로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근데 뭐 궁금하거나 마음에 와닿지는 않아도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읽으면서 좀 가슴 아픈 얘기는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얘기로서. 그러니까 귀신 얘기도 그냥 왜 사람 사는 거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사실 왜 흙에서 나가지고 흙에서 돌아간다 그러는데 사람 이렇게 왜 몸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라는 게 아무것도 특별할 게 없잖아요. 근데 어느 시간 동안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의 개체를 이루고 어떤 정신작용도 하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몸이 없어진다 그래도 뭔가 그 영적인 것이 어느 동안 남아있다는 게 저는 그냥 이렇게 마음에 참 이상하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이 귀신 얘기들을 보면은 다 이승에서 숙제를 못한 사람들 같아서 사실은 죽을 때는 깨끗이 죽어야 되는데 뭔가 다 남겨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안 들고 오히려 책을 읽다 보면은 죽을 때는 참 남기는 거 없이 깨끗이 죽을 수 있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죽음이라는 게 자기 통제 안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정확하게 죽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뭔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남기기 마련인데 그럼 좀 뭐랄까 사람들이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억울하겠다는 생각도 들 것이고 또는 뭐랄까요 허무하다는 생각 이렇게 살다 그냥 죽으니까. 완전히 사라져 버리면 허무하다는 생각 그런 아쉬움 혹은 또 두려움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나 이런 게 사후 세계에 대한 어떤 욕망으로 드러나는 게 이 귀신이나 혹은 뭐 전 무신론자니까 종교까지도 그렇다고 믿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이게 사실 종교로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을 믿느냐 마느냐 종교관까지 연결되는데 혹시 두 분은 그러면
유신론자십니까? 저는 종교가 없는, 그러니까 무신론자에 가깝죠. 네.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기본적으로 종교도 없지만 근데 이게 귀신이 있다고 신적인 영역, 이렇게 예, 그쪽 믿어서, 그러니까 뭔가 약간 초자연적인 현상은 또 약간 관심이 많기 때문에 외계인이나, 그래서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종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 근본이 없는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같은 귀신은 근본 없는 분이 그렇게 말씀. 마음이 만들어낸 어떤 작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있는 건 있는 거잖아요. 네. 귀신 특집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귀신 얘기를 물어봤어요. 너 아는 귀신 이야기 없나 했더니 지가 이제 군대에서 본 귀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철책 근무를 쓰는데 네. 그 뭐 흔한 이야기 있잖아요. 철책 근무를 쓰고 있는데 고참 옆에서 자고 있고 서다가 멀리서 이제 인민군인 같은 애들이 이제 오는데 손 들어 움직이면 쏜다. 막 가까워지 마. 그러는데도 계속 오더래요. 근데 어느 초소를 딱 지나는데 딱 그 다음부터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지역 농부겠죠. 아니 근데 그게 그 복장이 군인 복장에다가 네. 이제 총도 들고 있었다는데 사실 삽이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귀신 얘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거기다 반론을 자꾸 제기를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거기에 이렇게 살이 붙고 잠깐만요. 디테일이 이 조명은 정교해지더라고요. 뭔가요? 이 조명은 귀신 이야기로 들어가니까 그나마 이 조명으로라도 또 공포 분위기를 조장해 보는 아 근데 제가 얘기를 하다 말았는데 제작진의 얄팍함이 다시 한번. 예. 근데 이제 네. 그러다 어떻게 얘기가 갔냐면 그게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얘기하는 게 그게 이제 귀신일 수도 있지만 그 아까 심리 작용이라는 측면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굉장히 예민한 어떤 감각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실제로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주변에 어떤 죽은 사람이 있었대요. 어느 지역이나 죽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많은. 그 밑에 뭐 뭔가 있었겠죠. 근데 네. 그 예감 아니면 감지할 수 있어서 형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죠. 약간 이게 뉴에이지 계열인데 아 저는 이렇게 일종의 이야기합니다. 초능력이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만약에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이거 뇌 세포가 1,000억 개가 넘거든요. 그리고 뇌 세포 간의 교신은 사실은 전기로예요. 뇌파라는 게 전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민한 사람들이 그 전파 교란이 일어났다. 자기 심리에 의해서. 혹은 왜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은 귀신을 봤다. 목격하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뇌파가 전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속성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있는 그 건 이렇게 있는 자기장이 거야. 강한 지역에 가면 이 교란이 또 일어나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수맥이 네, 네. 연관시키는 거군요. 과학적으로 해명이 갑자기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질문해야 됩니다. 수맥에 관련돼서 그런 네. 얘기가. 네. 그래서 이제 잠자리를 바꾼다든가 뭐 집의 위치를 바꾼다든가 그러면 그렇죠. 없어지는 없어지고. 것이 사실은 그런 그 어떤 간섭에 의해서. 그러니까 근데 일리가 있는데 네. 그 4차원 홀로그램이라고 하나요? 4차원까지 4차원 영상이라는 그것도 결국은 어떤 그 뭐 이렇게 입자를 어떻게 조정해서 만들어내는 그 영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귀신이 보통 전부터 같은 그냥 통과하고 벽도 뚫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종의 그런 홀로그램 같은 영상이라면,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세상은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네. 그게 사람이 죽는다고 그 원자들이 사라지지 않잖아요. 어딘가는 있단 말이에요. 뭐 흙이 되겠죠. 그러니까 흙이 이게 되든 어느 기간 귀신이 동안 아니라. 어떤 형상이 되든 네. 아니면 돌이 되든 네. 그게 뭐 아파트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럴 수도 그렇죠. 있겠지요. 네, 하지만 길게 귀신은 안 됩니다. 네, 뭐 안 될 수도 있겠죠. 다른 쪽으로 얘기를 풀어보면은 왜 저기 귀신 얘기 이제 주변에 이제 수소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뭐 제가 알던 귀신 얘기도 있고 모르던 귀신 얘기도 있지만 이렇게 피해자 귀신 얘기가 많더라고요. 여성 단체도 가보니까 그 성폭력 피해자 귀신들 얘기 그런 게 많고 뭐 사실 이 책에도 보면 예. 그 원한에 원한에 의해서 원혼이 예, 대부분 귀신이 원혼 되잖아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왜 피해자가 남긴 얘기, 그 다음에 아직도 풀리지 않은 얘기 그런 거를 어쨌든 뭐 과학적으로는 그게 왜 설명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없는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게 너무 못할 짓 같은 생각이 드는. 저도 그래서 차마 죽지 못하고 떠도는 원혼이라고 한다면 그걸 계속 믿게 되는 건 자기 공포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죄의식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분명히 억울한 게 명백한데도 내가 뭘 해줄 수 없으니까 그런 죄의식도 뭐 정신에 영향을 미쳐서 죄의식, 사실은 공감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연민도 있고. 예, 연민도 있고,
하지만 허상이다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저의 그럴 때 주장입니다. 그렇게 저는. 딱 잘라서 계속 허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떨 때 의미가 있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또 좀 너무 허상이기 때문에 허상이라고 한다는 게 제 주장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로서는 이제 사람의 공포가 의인화된 게 귀신이라고 한다면, 그게 이제 그 지점이 무속의 출발이고, 그 무속이 또 종교의 원형이고, 사실은 그 지역 무속이 사실은 보편성을 얻으면 종교로 발전하고, 그게 또 전파되면 고등 종교가 되고 뭐 이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래서 그 무신론자인 저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관되게 그 선상에 있는 것들은 인간 정신작용의 만들어낸 결과물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거는 무신론자의 주장입니다. 예. 제 주장이 아니 그럴듯한 주장입니다. 네, 되게 설득력이 있죠. 귀신을 그러니까 왜 믿지 않는다 이건 허상이다라고 말을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왜 논리적인 정합성을 갖는 것만큼 사실 믿는다는 사람,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오락가락하는 사람 말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 중에서도 사실은 일관성, 내적인 논리를 갖다가 완결성을 가진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인류학 연구에서 제일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 그 아잔데족 뭐 얘기를 하면서 그 마력에 관한 연구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집이 갑자기 이제 무너지거나 그러면은 그게 꼭 누군가 나한테 이제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의 마음 때문에 이제 그 마력에 의해서 무너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대인의 접근은 뭐냐면은 아니다. 그게 아니고 개미가 그걸 갖다가 이제 갉아가지고 집이 어느 날 무너진 거지. 그거는 사람의 원한 때문이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개미가 바로 그때 그렇게 누가 집에 있을 때 그 순간에 집이 무너지게 된 거는 개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그것은 확률로 설명이 가능하죠.